여러분 안녕하세요. T3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해서 진짜 어이없는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거 진짜 테슬라 모델 S나 모델 X 특히 사이버 비에스트 구매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테슬라 관련 중요한 소식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테슬라가 뭘 했는지. 네, 맞아요. FS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을 이제 더 이상 일시불로 구매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죠. $8,000 내고 한 번에 사는 옵션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월 $99 내고 구독만 가능하다, 이렇게 바뀐 건데요.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아, 그래도 лю스 패키지는 남아있잖아? 거기엔 FSD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лю스 패키지는 2026년형 모델 S 모델 X 그리고 사이버 비스트의 기본으로 포함되는 패키지거든요. 여기에 FSD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사실상 FSD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루트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테슬라가 조용히 뭘 했는지 아세요? 발렌타인데이 이후에 자기네 웹사이트랑 구매 계약서에 있는 약관을 슬그머니 업데이트해버렸어요. 그것도 진짜 조용하게요. 먼지 하나 안 일으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뭐가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먼저 예전 규정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2월 14일 이전에는 лю스 패키지 관련 규정이 좀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лю스 패키지가 장착된 차량을 중고로 팔았다고 쳐볼게요. 개인 간 거래로 중고차 시장에서 팔았을 때 어떤 혜택들은 사라지고 어떤 건 남아 있었냐면요. 무료 무제한 슈퍼차징, 그러니까 프리 언리미트 슈퍼차징 이거요. 이건 원래 소유자한테만 주어지는 거라서 차를 팔면 새 주인은 이 혜택을 못 받았어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프리미엄 키넥티비티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원래부터 그랬어요. 다들 알고 있던 사실이죠. 그런데 FSD는 달랐어요. FSD 라이선스는 차량의 VI, 그러니까 차대 번호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를 팔면 그 FSD 기능이 차량과 함께 새 주인한테 넘어갔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중고차 시장에서 FSD가 있는 차량이랑 없는 차량의 가격 차이가 엄청났다는 거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2차 FSD 들어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몇천 달러는 더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2026년 2월 14일 이후에 주문한 лю스 패키지 차량부터는요, 포함되어 있는 FSD가 이제 절대 양도가 안 돼요. 완전히 비양도성으로 바뀐 거죠. 원소유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무료 슈퍼차저랑 프리미엄 커넥티비티처럼요. 그럼 лю스 패키지의 다른 혜택들은 어떻게 되느냐? 4년간의 유지보수 서비스, 윈드실드 보호, 타이어 보호, 이런 것들은 여전히 새 주인한테 양도가 돼요. 이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정작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던 FSD는 싹 날아가 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лю스 패키지에 포함된 FSD는 더 이상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 구매자한테만 평생 무료로 제공되는 구독권 같은 개념으로 바뀐 거죠. 차는 당신 거지만 FSD는 당신 개인한테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고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이건 진짜 엄청난 타격이에요. 테슬라에서 가장 비싼 차량들인 모델 S, 모델 X의 중고 가치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FSD가 차량의 VI 내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중고차로 팔 때 이걸 가지고 가격을 상당히 높게 받을 수 있었어요. 2차 FSD 포함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구매자들이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FSD 구독료가 월 $99잖아요. 1년이면 거의 $1,200 가까이 되는 건데 몇 년만 타도 그 가치가 엄청나니까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2026년형 모델 S나 모델 X를 사서 몇 년 타다가 팔려고 하는 순간 그 차의 잔존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서류에 사인하고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순간 그 차는 갑자기 스스로 운전할 줄 모르는 차가 되어버리는 거죠. 새 주인은 차를 인수받는 순간 어제까지만 해도 FSD 기능 있었던 차인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을 계속 쓰고 싶으면 네, 맞아요. 월 $99 구독료를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0만 달러가 넘는 고급 전기차를 샀는데 중고로 넘어가는 순간 가장 핵심적인 기능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고차 가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는 3년 탄 모델 S를 팔 때 FSD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한 $5,000에서 $7,000 정도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FSD 기능은 제가 쓸 때만 작동했고요. 새 주인분은 직접 구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구매자들이 그 가격을 지불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솔직히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FSD 없는 테슬라랑 FSD 있었지만 이제는 없는 테슬라 이 둘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아무 차이도 없어요. 오히려 이 차는 원래 FSD가 있었는데 양도가 안 되는구나 이런 찝찝한 느낌만 들 수도 있어요.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속상한 일인데요. 근데 테슬라의 전략 측면에서 보면 이게 사실 말이 되긴 해요. 말이 된다는 게 좋다는 건 아니고요. 테슬라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해가 간다는 거죠. 발렌타인데이에 있었던 변화가 단순히 모델 3하고 모델 Y에서 일시불 구매 옵션을 없앤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건 테슬라 생태계 전체에서 영구적인 FSD 라이선스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대청소 작업의 일부였던 거예요. 룩스 패키지의 FSD를 비양도성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테슬라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영구 FSD 타이틀이 완전히 말라버리게 만든 거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중고 시장에서 FSD가 포함된 차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고 테슬라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율주행 기능을 원한다면 무조건 월구동 모델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월스트리트가 좋아하는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세일스 수익,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델의 수익을 확보하는 거죠. 테슬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한 번 8,000달러 받고 끝나는 것보다 매달 99달러씩 계속 받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특히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규제가 풀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FSD를 쓰고 싶어 할 텐데 그때마다 구독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훨씬 매력적이에요. 일회성 매출보다는 구독 기반의 반복 수익이 기업 가치 평가할 때 훨씬 높게 쳐주거든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니까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특히 고가의 럭셔리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모델 S나 모델 X는 기본 가격이 10만 달러가 넘는 차량들이에요. 사이버 비스트는 더 비싸고요. 그 정도 가격대의 차를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재판매 가치도 고려하면서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차를 사는 순간부터 이 차는 나중에 팔 때 가치가 엄청 떨어지겠구나 이걸 알고 사는 거예요. 특히 룩스 패키지 때문에 모델 S나 모델 X 사이버 비스트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정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이 변경 사항이 엄청 조용하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큰 발표도 없었고 언론 보도 자료도 없었어요. 그냥 웹사이트 약관하고 구매 계약서에 슬쩍 끼워 넣은 거죠. 차를 이미 주문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나중에 차를 팔려고 할 때 가서야 FSD가 왜 안 넘어가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었고요. 테슬라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건은 정말 규모가 다르고 영향이 엄청나요. 테슬라의 가장 비싼 라인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FSD 한 가지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가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다른 소프트웨어 기능들도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것들도 전부 구독 모델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가속 부스트,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심지어 특정 엔터테인먼트 기능까지도요. 지금 믹스 패키지 차량을 주문하려는 분들이나 이미 주문하신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차를 오래 타실 계획이고 팔 생각이 없으시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본인이 평생 FSD를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를 영원히 타지는 않잖아요. 3년, 5년 길어야 7년 타고 나면 새 차로 바꾸고 싶어지는 개사람 심리거든요. 특히 테슬라처럼 계속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기술이 발전하는 브랜드는 더더욱요. 그때 가서 차를 팔려고 하면 같은 연식 같은 마일리지에 다른 모델 S나 모델 X에 비해서 훨씬 낮은 가격을 받게 될 거예요. FSD라는 엄청난 가치가 빠지는 거니까요. 솔직히 중고차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2026년 이후 모델은 안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FSD는 본인이 직접 구독해야 되는데 굳이 프리미엄 가격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FSD 없는 더 싼 모델을 사고 원하면 본인이 구독하면 되는 거니까요. 결국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신차 구매자들은 재판매 가치가 떨어질 걸 알고 있으니까 구매를 망설이게 되고, 중고차 구매자들은 FSD가 안 넘어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가격을 낮게 부르는 거고요.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이 문제로 정말 뜨겁게 논쟁 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사기다, 소비자 기만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업이 자기 소프트웨어 정책을 바꾸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옹호하기도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윤리적으로는 좀 찝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조용하게 거의 몰래 약관을 바꿔버린 게요, 적어도 대대적으로 공지를 하고 2월 14일 이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참고하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알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0만 달러가 넘는 차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정보가 정말 중요한 구매 결정 요소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2월 14일 이전에 주문할 룩스 패키지 차량들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차들은 FSD가 양도되는 마지막 세대니까요. 희소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원하는 대로 중고차 시장에서 영구 FSD 타이틀이 점점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테슬라 소유자들은 FSD를 원하면 구독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올 거고요. 이게 소비자한테 좋은 일이냐?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월 99달러면 1년에 거의 1200달러예요. 10년이면 12,000달러고요. 예전에 8,000달러 내고 평생 쓸 수 있었던 걸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게 되는 거죠. 물론 테슬라 입장에서는 FSD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그에 맞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 모델이면 원하는 달에만 쓰고 안 쓸 때는 끊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근데 솔직히 FSD를 한 달만 쓰고 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자율주행의 편리함을 맛보면 계속 쓰고 싶어질 거거든요. 테슬라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똑똑한 비즈니스 전략인 건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완벽한 수익 모델이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2026년 2월 14일을 기점으로 테슬라의 FSD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시불 구매는 이제 불가능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룩스 패키지의 FSD마저도 원소유자에게만 한정되는 비양도성으로 바뀌었죠. 모델 S 모델 X 사이버 비스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중고재 판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구독 모델로 완전히 전환하려는 전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차량과 함께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동안만 빌려 쓰는 거죠. 이게 자동차 산업의 미래일까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제조사들도 테슬라를 따라할 거고, 결국 모든 차량의 고급 기능들이 구독 모델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소비자로서는 좀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이지만 이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의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서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T3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테슬라 관련 최신 소식과 분석 계속 가져올 예정이니까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